예,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저희 뉴스리듬 팀에서는 광복절 74주년을 기념해서 8.15 특집 기획보도를 3회에 걸쳐 전해드립니다. 오늘 첫 순서로 독립전쟁 100주년사를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기획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방학진입니다. 예, 더우신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잘 지내고 있고요. 예. 그 특집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휴가는 다녀오셨는지요? 지난주에 제가 휴가 겸 그 신흥모관학교 예.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유적지를 다녀왔습니다. 직접 다녀오셨군요. 예, 일주일 동안 다녀와서 지금 까맣게 탔습니다. 예. 일단 뭐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 네. 앞서도 1만 5천 명이 지난 토요일 날 모였다는 네, 그리고 규모가 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런 촛불 집회 그리고 불매운동 네. 이것에 대해서는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뭐 민족문제연구소가 뭐 특별히 뭐 불매운동을 뭐 이렇게 해주십사 저렇게 해주십사 말하지 않고 있고 네. 이것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 그 엊그저께 저희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인데 네. 제일교포인 분이 오셨어요. 네. 그 일본 센다이에서 큰 여행사를 하시는 분이신데 네. 정말 여행객들이 안 온다고 정말 타격이 크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 피해를 감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정말 예전과 달리 정말 국민들의 불매운동의 그 열기가 대단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일본 내부에서도 보니까 아베 신조 총리를 타깃으로 해서 네. 이 집회들을 하고 있더군요. 네. 그래서 양 국민이 연대를 해야 된다. 네. 이런 주장도 일본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민들입니다만. 네. 혹시 이 소식을 접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아베의 경제 침략의 발단이 된 것이 바로 징용 피해, 특히 이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예. 그 대법원 판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보면은 징용지명 피해자에 대한 재판 투쟁을 함에 있어서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단체들의 지원이 네. 그동안에 대단히 컸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다시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일제 강점기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수많은 양심적인 지식인과 대한민국 독립운동가들이 연합해서 활동한 투쟁이 많습니다. 예. 그 투쟁을 계속 잇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서 대단히 의의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영화 봉오동 전투가 아마 개회봉이 되지요? 네. 봉오동 전투 하면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사, 독립전쟁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사에도 상당히 기념비적인 그런 네.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시사회 다녀오셨죠? 8월 7일 날 개봉하는데요. 저는 8월 1일 날 그 시사회를 다녀왔고요. 예. 그 특별히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을 초청해 주셔서 아하. 같이 시사회를 보고 왔습니다. 예. 네. 비단 뭐 이런 그 봉오동 전투라든지 그 구한말에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영화들이 비단 지금 이 시기에 나온 건 아닙니다만 뭐 암살이나 밀정, 말모이 같은 경우는 오래 나왔습니다만 계속 인기를 끄는 것도 상당히 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네. 봉오동 전투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상당히 의의가 큽니다. 네. 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분석을 하십니까? 일단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영화 암살, 밀정, 말모이, 네. 봉오동 전투까지 이다 독립운동 이야기거든요. 그다음에 이 독립운동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갈증을 갖고 관심이 많을까? 예.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학교 다닐 때 제대로 배우지 못한 그 갈증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갈증들을 좀 풀어주는 측면에서 영화가 가장 효과적이다 보고 저희 학교 다닐 때 역사 선생님이 아주 비감 어리게 하신 말씀이 학교에서 역사 수업에 제공되는 것은 분필과 복사지밖에 없다. 아하.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네. 역사야말로 가장 중요한 건 현장성인데 네. 우리나라 독립운동이 대부분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이쪽에서 현장을 가봐야 되는데 뭐 어느 지역을 얘기하면 이름을 알 수가 없으니까 예. 독립운동이 대단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러한 것들을 영화가 많이 채워주고 있다 이런 예.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이번에 봉오동 전투가 중요한 것은 올해가 이제 3.1운동 100주년인데 네. 3.1운동 100주년에 의해서 만들어진 임시정부가 네. 1년 후인 1920년 1월 달에 예. 바로 국무령 포고 1호를 발표하면서 바로 1920년이 독립전쟁 원년이다. 국무원 포고 1호. 국무원 포고 1호. 네. 그 당시 임정의 실력자인 안창호 선생님께서 예. 국무원 포고 1호를 발표하면서 1920년 1월이야말로 예. 올해야말로 바로 독립전쟁 원년이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1919년에 7천 명이 넘는 우리 민중들이 비폭력으로 만세 불렀지만 네. 학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비폭력적으로 하긴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도 무기를 들자라고 하는 것이 독립전쟁의 방편으로 주요 방향으로 결정이 된 것이고 예. 그걸 임시정부가 수용을 해서
독립전쟁 원년을 선포했고요. 예. 그 3.1운동 직후에 47개나 되는 무장 독립운동 단체들이 만들어집니다. 47개. 그렇습니다. 그래서 3.1운동에 대한 평가겠죠. 예.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맨몸으로 싸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인 것이고, 예. 그래서 그 47개의 단체들이 주로 이제 북만주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쪽에서 활동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 첫 번째 독립전쟁 원년을 선포한 그 해에 바로 첫 번째 승전이 바로 20년 6월에 있었던 봉오동 전투이기 때문에 예. 바로 독립전쟁을 선포한 그 해에 이루어진 첫 번째 승전이라는 의미에서 대단히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동안의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양반 중심의, 가진자 중심의, 지식인 중심의 운동이었다면 이 봉오동 전투의 주역인 바로 홍범도 장군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고 예. 그다음에 삼포수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계급 계층 관계없이 지역 관계없이 또 연합군의 형태로 승전을 이끌었다는 측면에서 또 뜻이 깊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봉오동 전투의 주역 홍범도 장군. 네. 아마 이 독립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아들도 그 의병 활동을 하다가 숨졌고 네, 그리고 아내 되시는 분도 고문에 못 이겨서 네.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홍범도 장군은 어떤 분입니까? 홍범도 장군을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이만큼 더 다이나믹 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중에 뭐 장준하라든지 예. 김문 선생도 수많은 독립운동 기간 동안 많은 지역을 경유하셨지만 홍범도만큼은 아닐 겁니다. 네. 홍범도는 이제 평안북도에서 태어나서 국내는 물론이고 두만강, 그다음에 러시아, 마지막에 돌아가신 곳은 시베리아 서쪽 끝인 카자흐스탄에 돌아가셨거든요. 예. 그분의 인생 역정을 본다면은 그 어느 독립운동가보다도 다이나믹하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대단히 덜 조명돼 있다라는 측면에서 비운의 혁명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하. 예. 그러면은 뭐 보통 그 청산리 전투가 있고 봉오동 전투가 있고 대자령 전투라고 또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대전자령 전투라고 대전자령 있습니다. 전투는 어떤 전투입니까? 그 우리나라가 독립전쟁 3대 대첩이라고 하는 것이 봉오동 전투, 예. 그다음에 청산리 전투, 그다음에 1933년에 있었던 대전자령 전투인데요. 특별히 대전자령 전투는 지청천 장군이 중심이 되어서 지청천 장군. 네, 그렇습니다. 그 한중 연합군들이 네. 일본군을 섬멸한 그런 전투이고요. 이것이 좀 많이 안 알려진 이유는 이 대전자령 하면 그게 어느 동네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뭐 한국의 대전인지 예.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청산리, 봉오동, 이 대전자령이 다 북만주에서 이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네. 가보지 않고서는 국민들이 대단히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대전자령 전투를 통해서 우리 그 독립군들이 노획한 군벌이 1000벌 이상이고 네. 마차가 200개 이상, 아하. 소총도 한 1000개 이상이니까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부수품을 우리가 노획한 승전이었죠. 그렇군요. 뭐 대전자령 전투 같은 경우에는 한중 합작이라고 네. 해서 뭐 그렇고, 근데 지금 뭐 청산리 전투의 김좌진 장군 뭐 많이 아는 네. 그런 장군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홍범도 장군도 그렇고 봉오동 전투도 그렇고 김좌진 장군이나 청산리 전투보다는 좀 덜 알려진 것 같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청산리 전투를 인터넷에 검색하면 대단히 거대한 청산리 대첩 기념탑이 있는데 네. 봉오동 전투는 뭐 물론 그 지역이 이제 저수지가 돼가지고 현장이 없어지기도 했지만 아무런 표수도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예. 특별히 봉오동 전투의 주역인 홍범도 장군은 김좌진 장군에 비해서 덜 알려진 인물인데 그건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이념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이념 문제. 그렇습니다. 김좌진 장군은 충남 홍성 출신이고 예. 그다가 양반 출신이고 그다음에 운동의 이념적인 방향은 반공주의입니다. 네. 그래서 홍범도 장군은 평안북도의 가난한 농민 출신이고 그분이 사회주의자는 아니지만 사회주의 지역자들이 활동했던 주로 러시아에서 많이 활동했기 때문에 예.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많이 배척되었던 어떻게 보면 독재 정권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배척된 인물이 아닐까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봉오동 전투가 대단히 또 의미가 크다고 봐요. 예. 비운의 혁명가. 그렇습니다. 그런 표현이 아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내년이 독립전쟁 100주년입니다. 네. 1920년부터 시작됐다고 네. 했으니까요. 이거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지금 상황과 연결해서 볼 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이제 불매운동 말씀하셨는데 단순히 그 불매운동을 제품을 사지 않는 것, 일본 음식 먹지 않고 일본 여행 안 가는 곳을 멈추지 말고 그 국민들의 역사 의식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특별히 우리 지역에 일제단쟁이 참 많지 않습니까? 예. 이 광주라든지 경기도는 이제 지역 내에 일제단쟁 청산을 전수조사 하는 걸 착수 이미 했고요. 네. 학교에서 지금 등한시되어 있는 독립운동 교육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 네. 특별히 현장 교육을 좀 많이 강화시켜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한일 간의 갈등의 출발점은 1965년
굴욕적으로 맺어진 한일 협정 때문입니다. 예. 그 협정 때문에 위안부 할머님들이 제대로 보상과 사과를 받지 못하고 있고 예. 징용 징병 할아버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 문제도 65년 체제를 넘어서야 된다. 그래서 엊그저께 우리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아주 정확한 말씀하셨는데 1965년 체제를 청산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네. 아주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핵적이고 핵심적인 말씀하신 걸로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3회 기획을 거쳐가면서 또 계속 심도 있게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이 두 번째 시간이 될 텐데요. 네. 중요한 전시회가 있죠? 네네. 어떤 전시회입니까? 전시회 제목은 나라가 없으면 부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지금 불매운동 상황에서 아주 시의적절한 전시라고 보는데 독립운동은 총을 든 독립운동가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총을 만들고 탄환을 제공했던 보이지 않는 민초들의 독립군자금을 네.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특별히 경주 지역에서 독립군자금을 많이 냈던 분들, 특히 백산 안희자라든지 경주 최부자 이런 분들의 전시회 저희가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뉴스리듬 토크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 날 뉴스리듬 토크합니다 시간에도 같은 주제로 해서 같은 제목으로 이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